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집값을 잡아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관관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요. 일단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언제냐면은 일본의 버블의 정점기에 부동산이 너무 비쌀 때 일본 사람들, 일반인들의 인터뷰인데요. 땅값 급등으로 도시는 엉망진창이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집들을 토끼장이라고 비웃는데 도쿄에서는 그런 토끼장조차 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셀러리맨이 집을 갖기 위해서는 땅과 집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에까지 이런 농담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지금 땅값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일본의 거품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출산율은 하락했을까요? 자, 놀랍게도 이게 일본의 출산율이 주황색이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파란색인데요. 일본의 출산율은 자, 요때 90년대에 집값이 올랐다가 폭락하고 이럴 때에도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선진국이기 때문에 2에서 점점 완만하게 그냥 떨어져서 1.3 정도로 그냥 수렴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출산율을 2를 찍었다가 그런 다음에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출산율이 먼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사실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정도부터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냥 많이 좋게 봐줘서 2000년도부터 선진국이라고 해도 일본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그것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보면은. 집값이 일본의 출산율하고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일본이 우리랑 문화도 다르고 다른 여러 가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집값 상승과 하락은 훨씬 더 드라마틱했었죠. 충분히 우리보다 더 뭐랄까 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컸고 박탈감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우리나라랑 그래도 가장 비슷한 나라를 꼽으라 하면은 일본인 거는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여기서부터는 일본하고 좀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자살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자살률을 먼저 잡아야 출산율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출산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난임 부부로서 계속 난임 시술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시도를 했으면은 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일단 일본의 자살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아, 요거는 한국이네요. 일본은 보시면은 95년도 이제 버블의 붕괴가 있을 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죠. 급격하게 올라가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제가 이거를 자료를 다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때 그 비관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거고 경제적인 것들을 그리고 일본엔 그런 문화가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빚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경제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일본은 완만하게 자살률이 떨어져 왔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일본의 자살률이 우리보다 높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였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금 명실상부 세계 최고죠. 네, 최고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제일 높죠. 요게 2018년도까지인데 아마 지금은 일본이랑도 거의 한 2배 차이가 날 겁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이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왜? 중국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크고 부동산 거품이 심한데 우리랑 자살률은 차이가, 그러니까 출산율은 우리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자살률은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죠. 물론 중국의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알 수 있는 통계는 90년대 전까지는 중국의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 뭐 한 보다는 조금 낮은 23명 정도, 10만 명당 23명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은요, 재미난 거는 경제 발전과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 요때가 90년대부터, 물론 요때 IMF가 있기는 했지만 IMF가 있으면서 여기 일본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때랑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러고 나서 일본은 고수준을 유지하다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지다가 2000년대부터 급등해요. 자, 사실 2000년대부터 2005년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월드컵도 있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때였어요. 좋았던 때였다가 뭐 리만 브라더스 요때 금융위기가 있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금융위기 이후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살률이 아주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사실 그 이후로도 이렇게 경제는 발전을 하는데 자살률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죠. 지금은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올해가 지금 가장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자살자 수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4월달 기사인데 하루 42명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올해가 지금 엄청난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 자, 일본은 경제가 그 거품이 꺼지면서 어려워지면서 요때 아마 그 거품에 생긴 부채를 갚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일본에 견디지 못해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왜 경제가 좋아지는데 자살률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일본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선진국도 그 중산층 이상의 집들은 뭐 출산율이 낮다, 뭐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뭐 어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그런 데에도 상류층들도 출산율이 한 1.2, 1.3 이 정도예요. 사실 그 정도로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적으로 있는 거죠. 왜냐면은 뭐 물론 홍콩이나 뭐 다른 뭐 대만이었나요? 그런 나라도 우리랑 비슷하다. 물론 우리가 더 출산율이 낮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데가 우리처럼 자살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산율도 1등, 출산율도 안 낳는 거로 1등, 자살률도 1등이라는 건데, 저는 자살률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아시아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서구권 문화보다는 아시아 쪽에 자살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게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02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월드컵도 있고 그때는 평균 나이가 20대였었고 젊은 사회에 막 활기가 넘치고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도 자살률은 아주 급증을 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있죠. 미국이나 서구권을 보면은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던, 내가 오늘 머리를 감던, 그렇게 안 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일본과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뭐 어떤 아저씨가 세라복 입고 다녀도 그거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것들이 있는 건데, 거기서 자, 우리나라에서 월급 300 받는 뭐 중소기업 다닌다, 자가도 없고 월세살이 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인생의 패배자로 몰고 가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 얘기도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제가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을 때 어, 일본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에서 월급 300 받고 자기 집 없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는 임금이 우리보다 두세 배 높은 나라잖아요. 뭐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300이면 미국에서는 600, 70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집 없이 그냥 산다라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로 몰고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사실은 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약간은 최근에 그런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작가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 물론 저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저처럼 될 수는 없어요. 99.9%는 저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나 이랬을 때 같이 미술을 했던 사람 중에 저처럼 미술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목표로 하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저처럼 안 됐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거나 뭐 인생의 패배자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심지어는 동남아나 여러 나라들에서 그냥 일 안 하고 집에 그냥 빌붙어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누가 눈치를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한심하게 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많은 나라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서울에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 못 사요. 네. 근데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뭐 요즘 그런 거 있죠. 조금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 대단지 아파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제차도 하나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외여행 가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명품은 사고, 1년에 몇 번 정도는 오마카세를 가는 게,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못하면은 패배자인 거고. 이게 미디어의 차이인지 인스타의 폐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90년대부터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미디어가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인스타는 사실 요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요때도 이제 높기는 하지만, 인스타나 그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뭐 그런 모습도 당연히 있겠죠. 텔레비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근데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제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인 일본에 갔었을 때 그런 거는 없었었던 것 같아요. 네.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거나 무슨 뭐 벌레 취급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자신을 패배자로 몰고 가고 패배감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뭔가 미래를 꾸며가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결과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냥 뭐 한 2, 300 벌고 월세살이 하면서 사는 게 그냥 제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저축이 뭐 1, 2억씩 있는 사람들도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쟤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냐.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근데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전 세계 대부분이라니까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게 평범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 정도 안 하면은 막 우울해하고. 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뭐가 출산율도 잡고 하지. 자살률부터 잡아야 저는 출산율이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범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안 되면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사회 풍조. 뭐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죽지 뭐. 코인 이거 올인했다가 뭐 안 되면 뭐 그런 짤 많잖아요. 안 되면 죽으면 그만이야 막 이런 것도 많은데 왜냐 2, 300 벌고 아니면 더 열심히 노력해 300 벌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서 하면서 뭐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라는 게 무슨 서울에 15억, 20억짜리 아파트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삶이 아니라는 거를 그게 패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를 그 그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한정적인 소수의 뭐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뭔가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빈민가나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불쌍하게 여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막 무슨 뭐 재테크 관련해서 하는 그런 거 보고 하면은 막 사연이 와요. 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월 300 버는데 모은 돈이 얼마 없어요. 저 제대로 된 인생인가 하면은 댓글에 쫙 그냥 어 정신 차려라, 뭐 패배한 인생이다, 답이 없다, 막 이렇게 댓글들 보는 거 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들어요.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살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비교하고 너무 올려치기가 심합니다, 진짜. 실제로 까고 보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집이 20억, 30억 하면 뭐예요? 쓸 돈이 없는데. 나가서 외식 한 번 하는데도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집이 몇십억이면 뭐합니까? 자, 아무튼 오늘은 집값이 내려가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근데 우리랑 가장 비슷한 일본을 봤었을 때 집값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드라마틱하게 꺼졌음에도 출산율은 일본도 변함이 없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일본은 자살률이 급등했다가 지금 완전히 내려갔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발전함과 맞춰서 자살률이 급등을 경제 발전에 맞춰서 자살률이 급등을 했는데 그거는 비교하고 평범의 기준이 너무 높고 그거에 맞추지 못한 사람들을 사회의 패배자로 몰고 가는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인생은 저는 그냥 한 사람의 몫을 작게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삶을 이어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고 그 정도면 족하다고 봐요. 저도 물론 이거 안 되면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돼서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만 나와서 그런 거지, 이를 악물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절대 이상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이상한 삶이 아니에요. 누구나 뭐 TV에 나오는 유재석이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막 인터넷에서 막 공격하고 그런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